조국 전 법무장관이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를 했습니다. 12시간 만에 귀가를 했는데 실제 조사는 한 8시간 정도 받은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과 다르게 전에는 이제 묵비권 행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자세하게 어떤 본인의 입장을 밝힌 걸로, 조사에 응한 걸로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이준석 새로운 보수당 수석부위원장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전에는 2차례 검찰 조사에 나왔을 때는 2번 다 묵비권 행사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비판도 좀 받았고. 그거 이제 가족 비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 본인이 가족 일은 제가 뭐 바빠가지고 가정사를 잘 몰랐습니다. 가족이 뭐 투자하는 걸 잘 몰랐습니다. 저는 무심한 남편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그냥 그 일밖에 모르는 바보 뭐 이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거는 내가 민정수석하면서 감찰 해야 되는 걸 안 해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라면 그거는 직무 능력이 떨어지는 바보고 감찰해야 되는 거 알고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나쁜 사람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판이 다르다고 느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는 적극적인 해명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핵심이 이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그 당시 이제 금융위에 근무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왜 중단했느냐, 본인의 판단에 했다면 왜, 아니면 누구의 지시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또 누구냐, 뭐 이런 부분이 결국 핵심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감찰이라는 거를 해도 감찰 무마는 2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감찰을 하지도 못하게 막는 것, 아예. 감찰을 해서 뭐가 나왔는데 이첩을 안 하는 것. 뭐 이게 있을 수 있는데 2가지 다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그 특감반에 있던 분 한 분하고 사석에서 얘기했을 때 그 2가지가 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유재수 건에 가장 특기할 만한 건 뭐냐면 감찰 단계부터 제지가 들어오고 유재수가 거부를 하다라는 감찰 자체는 조국 수석이 지시로 감찰이 시작됐다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시작이 됐는데 그거 자체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것이, 왜냐하면 감찰 결과물을 놓고 이것이 이첩 가능하냐 마냐를 판단할 수는 있죠. 예, 왜냐하면 뭐 생각보다 경미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조국 수석이 그런데 그게 딱 청문회 나서 그 자기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 아닙니까? 뭐 하다 보니까 프라이버시 문제인 걸로 돼가지고 내가 이첩을 안 했다도 아니고 중단했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 된다, 이렇게 좀 보는 것이고, 그래서 조국 전 수석이 아마 누군가 이름을 대야 되지 않을까, 이거 빠져나가려면은. 안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직무상 바보거나 직무상 부도덕하거나. 일단 뭐 논리적으로 좀 그 부분은 조 전 장관 입장에서는 좀 곤혹스럽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감찰을 지시했다면 진행 중에 본인이 또 중단시킨다면 그러니까요. 논리적으로 안 되니까. 끝까지 간다면 이첩을 하지 말자 정도는 정무적인 판단을 본인이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건 저는 할 수 있는 판단이라 봅니다. 예, 저는 뭐 예를 들어 봤는데 나온 게 없으면. 예, 상식적에서 판단했을 때 이거는 뭐 죄가 되지 않는다, 또는 뭐 공소시효가 지났구나, 아니면 뭐 이거는 뭐 다른 사람 말도 들어봐야겠구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중단? 감찰 중단? 이거는 완전 다른 판이다. 이거는 외력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좀 봅니다. 여기서 이제 또 주목되는 진술이 이제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의 진술입니다. 보도 내용이긴 한데 어쨌든 박형철 전 비서관의 진술은 조 전 장관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 뭐 이런 비슷한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했다, 이런 내용의 이제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 내용대로라면은 조국 전 장관이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감찰 중단을 지시한 게 아니고 여러 곳에서 관련된 어떤 전화가 왔거나 청탁이 왔거나 이랬기 때문에 중단했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검찰 조사에서 결국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많이 캐물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는 조국 장관이 아까 말했듯이 이름을 안 대고는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바보라는 것은 학자로서의 명성이 먹칠하는 것이오. 왜냐하면 형사법을 전공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법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겠습니까? 예, 근데 거기서 바보가 되거나 아니면 본인이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으로서 부도덕한 판단했다는 것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타격이기 때문에 저는 누군가 이름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우리 전화를 받았을 때 조국 장관이 괴로워할 정도면은 센 사람이에요. 예, 왜냐면 그 청와대에서 예를 들어 그 텀블러 들고 걸어 다닐 때 조국 장관이 대통령 의식하던가요? 청와대에서 무슨 그 찻잔 들고 수석들끼리 담소 나눌 때 조국 수석이 위축된 모습을 한 번이나 보이던가요? 아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뭔가 그 이상의 부담을 느낄 만한 존재가 있을 수도 있다. 저는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정치적으로 비중이 있는 그런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 조 전 장관 입장에서는 뭐 이름을 다 불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또 그 진술을 안 할 경우에는 어쨌든 본인이 또 그 책임을 또 지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참 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저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례적인 감찰 중단을 지시할 정도면은 조국 장관이 그것을 그 당시에도 박형철 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특감 반원들이라든지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누구에게 압박을 받았다는 것을 흘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당시에 특감반이나 아니면 박형철 비서관 같이 또 이런 쪽으로 잔뼈 걸고 똑똑한 사람들한테 해명이 안 되거든요. 예, 그분들한테. 아마 지금 흐름 봐서는 박형철 이 반부패 비서관이 검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했는지가 정확하게 안 나오고 있는데 어쩌면은 거기가 검사 출신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 또 핵심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함께 핵심 라인에 있었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진술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박형철, 그다음에 백원우, 그다음에 조국 셋이 앉아가지고 이제 3인 회의에서 결정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 회의 내용이 뭘까요? 생각해 보면은 조국 수석이 자 회의를 주재했어요. 그래가지고 자 이러이러한 것이 발견됐습니다. 감찰을 해야 될까요, 말까요? 그럼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하겠죠. 그렇게 회의했습니다. 근데 결론이 그렇게 안 나왔다는 거는 조국 수석이 회의를 하면서 감찰을 해야 되는데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못하게 됐습니다. 라고 설명하지 않고서는 회의 중단되는 구조가 아니에요. 네. 왜냐면 박형철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데 엘리트 검사 출신이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그 회의에서 이름이 나왔을 거다. 또는 어디에서 압박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했을 것이고 박형철 비서관이 알고 있다는 것을 알면 조국 장관이 이름 안 말할 도리가 없다. 이미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는 100% 이야기했을 것이다 이미.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사건 참 여러 가지 또 예민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감찰 무모와 관련된 검찰 조사. 지금 뭐 울산 시장 선거와 관련된 부분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 부분도 참 민감한 거고 일단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을 8시간 조사를 하고 돌려보냈는데 뭐 필요하면은 또 부르겠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부를지 아니면 현재 조사 내용을 가지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지 이 부분은 이제 검찰 움직임을 조금 더 봐야 됩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의외의 것이 나올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의외의 것? 저희 직권남용 수사를 이제 몇 번 봤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 국정농단 수사하면서 네. 최순실에게는 직권남용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직권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만약에 조국 수석에게 직권남용을 할 수 있는 인사는 위에 비서실장 아니면 대통령입니다. 자, 그것이 아니라면은 조국 수석이 불 수 있는 이름은 그 개선이 없는 비선이죠. 직권남용은 적용되지 않는 사람이죠, 그러면은. 외부의 공식적인 어떤 직함이 없는 사람이라든지 뭐 그럴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상당한 뭐 원로든지 이런 분이거나 아니면 뭐 당 쪽에서 뭐가 넘어왔죠. 당에서 뭔가를 지시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또는 뭐 요청했다고 해서 그게 직권남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조국 수석도 이름을 부는 데 대한 큰 부담은 없을 것이다. 그냥 뭐 그 압박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주변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유재수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부담 느꼈다라고 하면은 뭐 죄는 성립하지 않는 상황. 네.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의 이른바 윗선이 있느냐 여부 그동안의 뭐 관심사였는데 일단 1차 조사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수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또 주목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